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도 또 했어요? 예, 지금 3일째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예. 24일 밤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어제 또 한 번 추가로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이제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자료가 CCTV였습니다. 실제로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당일에 실제로 두 사람이 이곳에 찾았었는지,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거든요.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일단 두 사람이 그날 이 장소에서 있었던 게 같이 단둘이 있었던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는데 네. 검찰이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성폭행 당했다고 밝힌 날 밤 늦게 안희정 전 지사가 먼저 이 오피스텔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김지은 씨가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아주 깊은 밤에 혼자 찾아왔고요. 찾아와서 몇 시간 정도 머물다가 혼자 나간 예. 사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김지은 씨 얘기가 맞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글쎄요. 네. 피해자 측 변호인에서는 그 위력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뭐 영상이 있거나 네. 뭐 녹음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당시에 그러한 그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하느냐. 예, 예. 뭐 법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거 혐의 사실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제 고소인이 됐죠. 예,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또 추가적인 나도 역시 같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분들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뭐 영상이나 녹음 또는 뭐 자인 등이 없다 하더라도 네.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진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진술의 내용이 예.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진술밖에 없다고 해서 증명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위력 관련해서 이제 그 고소 대리인 변호사들이 이런 말도 했는데요. 네.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증거가 무엇인지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도 없고 아직까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수사 절차 또 예. 그 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증명의 용이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걸 대표, 근데 이 오피스텔이 과연 누구의 오피스텔이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좀 있어요. 네. 지인의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렇죠. 지인이 뭐 건설회사, 예. 하청 회사라는데 그 안희정 전 도지사하고 뭐 운동권 옛날에 같이 하기도 예. 하고 오래된 친구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 회사에서 확인해 줬어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다. 그 얘기는 뭐 말을 부드럽게 한 거지. 예. 그냥 서울에 오시면 쓰시라고 준 거죠. 그런 그러니까 맥락이군요. 뭐 거기서 그 개인 생활, 사생활이 아마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충남도에서도 돈이 없겠습니까? 충남도에서 서울에 분명히 사무실도 있고 다 있죠. 그러게요. 공식적인 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예.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에서 하나를 준 거죠.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김영란법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무상으로 줬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그 김영란법에 또 위반이 되는 거죠. 사소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줬다 하면은 또 거기서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한 건데 안희정 지사가 어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처음에 합의에 의한 뭐 관계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합의한 성관계다. 이거는 지금 벌써부터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준비에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란법을 넘어서 최남희 변호사, 이게 만약에 이 건설업자에게 안희정 지사가 뭔가를 줬다라면은 바로 뇌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제 보이는 것들의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 이 오피스텔 빌려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와 대학 시절에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대우건설에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건설사를 설립을 해서 주로 대우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2002년 대선 당시에 징역 1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혐의가 바로 대우건설 등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우건설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정도의 대우건설이 안희정 지사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 친구 오피스텔까지 무상으로 빌려주는 저 친구가 대우건설에서부터 주로 하도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뭐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가관계가 형성이 되고 뇌물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 둘이 얼마나 친하냐 하면 지난해 예. 대선 경선 당시에 저 A 씨가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친구를 잃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변인들도 모두 오래전부터 안전지사와 A 씨의 친분이 두터웠다는 걸 알고 가까운 있는 사이였던 것 정도의 같아요. 굉장히 예.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예, 최현무 기자 왜?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5시에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검찰은 지금 일단 증거부터 수집하고 있고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안 전 지사를 불러서 소환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오늘 오후 5시에 자진 출석,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자기 발로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거는 어떻게 온 겁니까? 안 전 지사 측에서 또 문자 메시지 같은 예, 걸 그렇습니다. 안 전 지사 측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전달을 했는데 예. 상처받은 분들과 충남도민 그리고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협조해서 법의 처분을 받는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고요. 예.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가 5시에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5시에 서울 서부지검에 직접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손수호 선생님, 네. 5시에 간다. 저 검찰하고 조율이 된 걸까요? 만약에 조율됐다고 한다면 뭐 논란이 없겠습니다만 예. 조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면서 그랬죠.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하루라도 빨리라는 게 무조건 간다고 해서 가서 검사와 마주 앉는다고 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거기서 수집한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또 먼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그 후에 피고소인 조사 때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또 피고소인의 어떤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핵심인지 등등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먼저 가서 앉는다고 해서 마주 본다고 해서 과연 이게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예. 만약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청사로 간다라고 예.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수사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정 반성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소환 얘기는 소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결정한 걸로 일단은 좀 보이는데 글쎄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예. 바로 검찰을 가겠다는 거는 나는 억울하다, 할 말이 많다, 억울하다.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내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아직 수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먼저 가는 거죠. 물론 검찰의 가장 큰 민원이 나 좀 빨리 불러달라는 거래요. 예, 신문에는 매일매일 나는데 예. 자꾸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아주 높은 사람 통해서 다 하나만 부탁하자고 나 좀 빨리 좀 불러달라고 거기만 갔다 오면은 그래도 조금 낫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죠. 너무 힘들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어디 가서 뭐 절에 숨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친구 집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하니까 예.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정서상 사과를 한다든지 뭐 100배 사죄하고 이거는 어제 안 했잖아요. 네. 안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도 할 얘기가 있다. 저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일단 5시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일단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기회는 있겠네요.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아마 이렇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이 다 서울 서부지검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가서 안희정 지사가 출석할 걸로 예상되는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아마 그 동선 어딘가에 포토라인을 만들고 그렇겠죠. 대기를 하는 작업이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예. 안 전 지사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알리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자들이 그렇게 앞에 포토라인을 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스스로 본인이 이걸 만든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이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가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길지는 않겠죠. 아마 네. 사죄하고 SNS에 밝혔던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뭐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고 하는 과정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어떤 메시지를 그 자리에 서서 포토라인에서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출석을 한다 치면 그 다음에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추가로 또 부를 가능성도 있겠네요.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검찰이 뭐 오늘 당장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 검찰이 수사를 깊숙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 기자님께서 앞서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은 증거를 분석하는 단계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야 피해자를 불러서 어떠한 조사를 할지 검찰도 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현재 예. 상태에서는 지금 어떤 수사를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얘기해야 될지 아직까지 다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분석이라든지 피해자들의 진술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진 출석한다는 거 하는 것은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그 모습을 좀 그렇죠. 보이겠다. 모습을 보여주는 예. 것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과를 하겠다는 포토라인에서의 얘기 정도 그 정도 이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5시에 안희정 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의 그 말이 조금 회자가 됐죠. 그 피해 여성 김지은 씨에게 괴념치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먼저 가서 뭐 앉는다고 해서 마주 본다고 해서 과연 이게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예. 만약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청사로 간다라고 예.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수사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정 반성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소환 얘기는 소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결정한 걸로 일단은 좀 보이는데 글쎄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예. 바로 검찰을 가겠다는 거는 나는 억울하다. 할 말이 많다. 억울하다.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내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아직 수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먼저 가는 거죠. 물론 검찰의 가장 큰 민원이 나 좀 빨리 불러달라는 거래요. 아. 예, 신문에는 매일매일 나는데 예. 자꾸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아주 높은 사람 통해서 다 하나만 부탁하자고 나 좀 빨리 좀 불러달라고 거기만 갔다 오면은 그래도 조금 낫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죠. 너무 힘들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어디 가서 뭐 절에 숨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친구 집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하니까 예.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정서상 사과를 한다든지 뭐 100배 사죄하고 이거는 어제 안 했잖아요. 네. 안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도 할 얘기가 있다. 저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일단 5시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일단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기회는 있겠네요.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아마 이렇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이 다 서울 서부지검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처음에 합의에 의한 뭐 관계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합의한 성관계다. 이거는 지금 벌써부터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준비에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란법을 넘어서 최단일 변호사 이게 만약에 이 건설업자에게 안희정 지사가 뭔가를 줬다라면은 바로 뇌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제 보이는 것들의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 이 오피스텔 빌려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와 대학 시절에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대우건설에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건설사를 설립을 해서 주로 대우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2002년 대선 당시에 징역 1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혐의가 바로 대우건설 등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우건설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정도의 대우건설이 안희정 지사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 친구 오피스텔까지 무상으로 빌려주는 저 친구가 대우건설에서부터 주로 하도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뭐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가관계가 형성이 되고 뇌물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 둘이 얼마나 친하냐 하면 지난해 예. 대선 경선 당시에 저 A 씨가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친구를 잃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변인들도 모두 오래전부터 안전지사와 A 씨의 친분이 두터웠다는 걸 알고 가까운 있는 사이였던 정도의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예, 최민국 기자 왜? 예, 지금 속보 까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뭐 영상이나 녹음 또는 뭐 자인 등이 없다 하더라도 네.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진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진술의 내용이 예.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진술밖에 없다고 해서 증명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위력 관련해서 이제 그 고소대리인 변호사들이 이런 말도 했는데요. 네.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증거가 무엇인지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도 없고 아직까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수사 절차 또 예. 그 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증명의 용이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걸 대표, 근데 이 오피스텔이 과연 누구의 오피스텔이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좀 있어요. 네. 지인의 오피스텔이고. 그렇죠. 지인이 뭐 건설회사, 예. 하청 회사라는데 그 안희정 전 도지사하고 뭐 운동권 옛날에 같이 하기도 네. 하고 오래된 친구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 회사에서 확인해 줬어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다. 그 얘기는 뭐 말을 부드럽게 한 거지. 예. 그냥 서울에 오시면 쓰시라고 준 거죠. 그런 그러니까 뭐 맥락이군요. 거기서 그 개인 생활, 사생활이 아마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충남도에서도 돈이 없겠습니까? 충남도에서 서울에 분명히 사무실도 있고 다 있죠. 그러게요. 공식적인 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예.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에서 하나를 준 거죠.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김영란법에 어떻게 보면은 무상으로 당연히 무상으로 줬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그 김영란법에 또 위반이 되는 거죠. 사서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줬다 하면은 또 거기서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한 건데 안희정 지사가 가 들어왔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5시에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검찰은 지금 일단 증거부터 수집하고 있고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안 전 지사를 불러서 소환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오늘 오후 5시에 자진 출석,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자기 발로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거는 어떻게 온 겁니까? 안 전 지사 측에서 또 문자 메시지 같은 예, 걸 그렇습니다. 안 전 지사 측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전달을 했는데 예. 상처받은 분들과 충남도민 그리고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협조해서 법의 처분을 받는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고요. 예.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가 5시에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5시에 서울 서부지검에 직접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손수호 선생님, 네. 5시에 간다. 저 검찰하고 조율이 된 걸까요? 만약에 조율됐다고 한다면 뭐 논란이 없겠습니다만 예. 조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면서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하루라도 빨리라는 게 무조건 간다고 해서 가서 검사와 마주 앉는다고 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거기서 수집한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또 먼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그 후에 피고소인 조사 때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또 피고소인의 어떤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핵심인지 등등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도 또 했어요? 예, 지금 3일째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예. 24일 밤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어제 또 한 번 추가로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이제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자료가 CCTV였습니다. 실제로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당일에
실제로 두 사람이 이곳에 찾았었는지,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거든요.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일단 두 사람이 그날 이 장소에서 있었던 게 같이 단둘이 있었던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는데 예. 검찰이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성폭행 당했다고 밝힌 날 밤 늦게 안희정 전 지사가 먼저 이 오피스텔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김지은 씨가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아주 깊은 밤에 혼자 찾아왔고요. 찾아와서 몇 시간 정도 머물다가 혼자 나간 예. 사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김지은 씨 얘기가 맞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글쎄요. 네. 피해자 측 변호인에서는 그 위력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뭐 영상이 있거나 네. 뭐 녹음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당시에 그러한 그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하느냐. 예, 예. 뭐 법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거 혐의 사실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제 고소인이 됐죠. 예,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또 추가적인 나도 역시 같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분들의 이야기가